안녕들 하세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씨가 참 청명하고 맑고 좋습니다. 찬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추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뭐, 태세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 제가 경험해 왔던 그 세월들이 뭐 그러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표정에 표현이 됐던 모양입니다. 뭐 먼저 버리던 말씀드렸다시피 어 요즘 저는 아주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는가 뭐 이런 걸 돌이켜 보면서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고 쫓기면서 헐떡이며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었어요. 이제 불교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음, 뭐 전생에 지은 뭐 업보라든가 뭐 이거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아마 저는 어 전생의 업보를 많이 상쇄했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짓고 싶고요. 예, 좋은 쪽으로. 음, 제 얘기야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고, 그렇죠. 뭐, 이제 먼저 방송들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나리오 없이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떠들다 보니 조금 깊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또 말씀 못 드렸던 부분도 많고, 어, 좀 보충 설명할 겸, 이 겸사겸사 이렇게 방송 켰습니다. 음. 제 시청자분들 중에 또 구독자 중에 좌파도 있어요. 직접 전화가 오던 문자 메시지가 오던 하죠. 이, 어, 안 좋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하죠. 뭐 젊은 시절 같으면은 뭐 퍼덕퍼덕 뛰고 소리 빽빽 지르고 뭐 시파조파 욕해가면서 뭐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알 거 모를 거 다 안 나이가 됐고 또 그만큼의 충분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는 뭐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뭐 죽이려는 살리려면 할 것도 뭐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뭐 아주 많이 아는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죠. 음. 제가 먼저 대기업 얘기도 좀 잠깐 했었어요. 또 대기업 아닌 좀 큰 회사들, 뭐 2군, 3군 그래요. 대기업은 1군이라고 하고요.
그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하도급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도 꽤 하고 했는데, 이, 이 수법이 아주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저희 같은 그 열악한 영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막강한 법무력과 막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 무장돼 있는 단체나 마찬가지죠. 어쨌건 뭐 요즘 편안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만, 많이 내려놓으니까 또 포기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마음은 편안해졌고, 점점 제 페이스로 돌아오게 됐고, 정말 요즘은 평안한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도 댓글에 표정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연극한다고 나한테 그러고 지금 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좀 모자란 사람들하고 제가 뭐 티격태격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은 뭐 떠들라고 그러고요. 차원이 있다면 그 차원에서 살다가 죽을 인간이고,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살다가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비웃지도 않고 화도 안 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얼굴 표정을 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 경험치를 비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다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연극이라 그러고 뭐야 무슨 뭐 정치 쪽으로다가 해서 살짝 비틀어서 나를 좀 약간 이상한 놈 이렇게 취급하고,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뭐 떠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드는 얘기에서 그들의 핵심을 찌를 적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들은 내가 바른 말을 하니까 아프니까 아이야 하고 나한테 떠든 거예요. 나 마찬가지예요. 어, 아유 아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음. 그 제가 그 대기업을 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을 꼭 비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자본주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겠지만은,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뭐 물류창고라든가 뭐 SK라든가 삼성, 현대, 롯데 뭐 많죠. 오비맥주, 두산그룹 뭐 그룹들 많잖아요. 또 그 밑에 이군들,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다는 회사들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똑같지만 아니면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시바 쪽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박사급의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예의와 도덕을 갖추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념이 박혀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일반적인 견적보다는 곱하기 2 곱하기 2.5를 해서 그 하도급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까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뭐 한 번도 마진을 남긴 적이 없다고 했죠. 아니 곱하기 2 곱하기 2.5 총견적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공사 금액을 가지고 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극히 일부분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 요즘도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사를 주는 업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그 레벨에 속하는 그 모든 업체들이, 제가 싸잡는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다 업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말을 자꾸 내가 가려야 되니 참 이거 답답하네. 다들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업체가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부탁까지 하네. 아이고 참. 자, 2.5, 3 곱하기 3 곱하기 2.5, 1.5, 뭐 1.7에서 이렇게 공사를 들어갔다 칩시다. 그것도 뭐 젊은 시절에는 불러주면 고마워서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안간힘을 써가면서 했지만은 뭐 남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젊은 날의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때는 했었던 것이고, 그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해서 온 세월이 지금 이렇게 머리가 허옇게 된 세월까지 왔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떠드는 내용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슨 뭐 개선이 된다거나 개혁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떠들어야 하기에 또 이렇게 침튀기며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사를 어쨌건 간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칩시다. 비교하기 편하게. 곱하기 2.5를 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네. 자, 안전관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신경 쓰면서 가장 철저하게 보는 업종이 어디죠? 저희입니다. 저희 비계.
벌써 비계자 나오면 안전관리가 이 신경이 확 곤두습니다. 그분 벌써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추락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 아주 위험하죠. 안전관리 입장에서 잠도 잘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안전관리는 그분의 직업이고 직책이고 그것이 일이니까 하는 거지요. 또 안전관리는 시공사와 하도업체의 계약관계에 끼어들지 않게 돼 있고 또 신경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 안전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 가면 대부분 한 50분이나 1시간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시청각 교육도 받다가 또 직접 안전관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또 듣다가 또 안전관리를 받았다는 그 서류에 사인도 해야 되고, 또 참 말도 안 되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혈압을 재죠. 정상 혈압이 120에 80인가 그렇죠. 혈압 한 가지만 해도 몇 시간 떠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혈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혈압이었었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그 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지만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그 혈압약을 안 먹은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은 내려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쥐약 먹은 쥐가 돼버리죠. 몸에 힘도 별로 없고 사람이 공손해지고 온순해지고, 그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 착해지는 약 주사 맞듯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혈압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젊은 시절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혈압약을 끊으면서 혈압약 먹었을 때는 그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을 해서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혈압약을 먹으면 이상하게 여기저기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혈압약 끊은 후부터는 잔병 치레가 전혀 없었고 또 몸에 활력이 돌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럴까? 그냥 좌우지간 굉장히 활력 찾고, 혈압이 높으면 또 약간의 어지럼증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바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라, 혈압 터지면 뇌졸중에 그냥 막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나리오가 또 나오죠.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건 혈압약을 끊고 나서 몸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정신이 맑아져요. 눈도 총명해지고, 이제 본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지와 정신력과 생각들이 아주 맑고 맑은 투명한 수정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혈압약을 먹으면
흐리멍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혈압약 끊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 자, 혈압약 얘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 혈압을 재고 하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8시에 안전교육 시작해서 9시에 끝나거나 8시 반에 안전교육을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작업 시작되는 시간이 10시가 돼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10시에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업 허가서가 원청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그 전에 작업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시에 작업이 시작해야 되는데 10시 반, 11시, 11시 반 되니까 작업 허가서가 떨어졌어요. 그럼 11시 반에 일을 시작합니까? 점심 먹어야지. 12시부터 1시까지 회사 구내 식당에 줄을 1km, 2km 서 있는데 얼른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 또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일을 못해요. 대기업은.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럼 빨리 일을 해야 1시나 1시 반에 일을 시작하게 해줘요. 그러면 오전이 다 갔죠. 아무것도 못하고 안전교육 받고 사인이란 사인 뭐 별의별 걸 다 하죠. 자, 이제는 1시나 1시 반에 일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 시작하자마자 안전관리가 와서 감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관리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바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냐고. 1시 반부터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한 3시나 3시 한 10분, 20분쯤 돼요. 그때 안전관리가 나타납니다. 안전관리가 나타나서 전체 점검을 하죠. 파이프는 똑바로 세웠나? 파이프 간격은 맞는가? 파이프 높이는 맞는가? 발판 높이는 맞는가? 안전에 위배되는 건 없는가? 저놈들이 안전벨트는 제대로 차고 있는가? 안전모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전화는 제대로 신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안전규칙 사항들을 지키면서 저놈들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때 와서 봅니다. 그 중에 한두 개 걸리면은 캔슬입니다. 캔슬. 아웃이야, 아웃. 예를 들어서 파이프와 파이프의 간격이 안 맞는다든가, 하중반다 그러죠.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렇게 잔뜩 설치되어져 있는 그 비계 아시바를 홀랑 바닥까지 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뭐 비계 설치 계획서라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하도업자들이 들어가면은 참 이거에 대해서도 떠들면 이것도 몇 시간짜리인데 비계 설치 계획서라는 참나 양식서가 있어요. 한 이만큼 될 거예요. A4 용지에 이것저것 다 써놓고 비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하중 계산까지 해가면서 파이프와 파이프의 간격은 저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떤 간격으로 비계 설치를 할 것이고 뭐 이것저것 다 씁니다. 써가지고 그거를 제출해서 해요. 지금은 또 비계 설치 계획서대로 또 그대로
작업도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 전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계 설치 계획서라는 것도 말이죠. 이것도 참네. 아이고 참. 자,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이 말이죠.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개인 사업자 그 세무서 가면 어지간하면 내줍니다. 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애들이니까. 저희가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좋은 대학교나 좋은 자격증이 있으면 아시바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희한테 도면 그려오고 다 양식서 싹 작성을 해서 무슨 주관식 시험 답안지 시험 치르듯이 또 쭉 쓰는 게 있어. 이만 어떻게 해서 막 이게 무슨 어 뭐 수학 능력 시험 보는 거 마냥. 저희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은 이 아시바라는 것을 할까요? 미친 거.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대 나와서 건축학과 나와서 건축기사 자격증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취직해서 그런 거 안 하고 뭐 합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비계 설치 도면 그리고 캐드 작업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뭘 배운 게 많다고 우리한테 비계 설치 계약서를 참 법이라고 이 시부랄 인간들이 참 족같이 만들어. 미안합니다. 욕 나와서. 나도 욕 꽤나 해요. 노가다 늙은 나인데 방송이니까 차종이니까 이 욕이 잘 안 나오는 거지. 참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비계 설치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은 해요. 그 옛날엔 대나웃이라 그래. 그래서 안전관리가 빠꾸시켰기 때문에 싹 해체를 해요. 이미 하루는 다 갔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비계공도는 3시나 3시 반이면 접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힘을 있는 대로 다 썼기 때문에 3시나 3시 반이면은 연장 챙겨서 집에 갑니다. 더 하고 싶어도 안 한다 그랬죠.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내가 죽기 때문에 이미 힘은 쓸 만큼 썼고 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상 또 일을 시키는 인간들도 그 이상 일을 하는 걸 보고 있는 안전관리도 기본 안전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진짜 안전은 그들이 모른다고 그랬죠. 진짜 안전은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떠들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어쨌건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도 그냥 들어갑니까? 일반 사원들이야 삑삑 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카드 대고 우리는 또 다시 접수를 해서 방문증을 교부받고 주민등록증 내고 이런 기다리고 줄 서고 이런 온갖 여러 가지 과정, 또 1톤 화물차를 끌고 가던 작업차를 끌고 가던 다 검열을 받고 다 이것저것 연장이라든가 장비 내용까지 다 써서 제출을 하고 경비한테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온갖 제약을 다 봤죠. 자, 두 번째 날 또 작업이 개시가 돼요. 자, 그럼 해체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다시 비계 설치 작업이 돼야 되겠죠. 이제는 안전관리가 빠꾸로 시켰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또 설치하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비계 작업을 하는 그 동선, 이동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까지 가냐면은 6m 파이프를 한 봉을 메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날은 다 쳐요. 우리 원래 2개씩 매날르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면 터치가 심하냐면 6m 파이프를 앞에서 한 명 들고 뒤에서 한 명 들고 파이프 하나를 앞과 뒤에서 사람이 둘이 들고 랄랄랄랄 하면서 저기 군대 제식 훈련하듯이 착착착착 탁 꺾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내려올 때 꽉 내려오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내려야 되고 애기 만지듯이 자 이러한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속도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이게 뭐 일인지 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자, 우여곡절 그때 설치 작업을 마쳤다 칩시다. 자, 그럼 해체 날짜가 돼서 해체 시기가 돼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해체를 하러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내 내부에 설치하는 그 비계 설치가 많은데 내부에 비계를 설치할 때는 이동 경로나 통로나 이런 것이 원활했어요. 그럭저럭. 설치를 끝내놓고 해체로 들어갔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로라든가 자재가 들어가는 진출입로 있죠. 모든 동선이 다 공사로 인해서 다 틀어 막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재를 쌓아놔서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벽체가 생겼다든가 그 대기업 그 시공사는 설계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사람도 하나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개구부 하나 만들어 놓고 글로 출입을 해서 그 엄청난 비계 자재를 해체를 해서 개구부 그러니까 개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모든 자재를 다 뽑아내서 이동 동선도 여기저기 벽이고 뭐고 창호고 뭐고 다 틀어막아 놓고 받아치기하고 옮기고 뭐 생쇼를 해가면서 간신히 바깥에 있는 화물차까지 운반을 해요. 시간 많이 걸리고 날짜도 오버는 계속 오버되고 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짓거린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곱하기 2.53에 들어간 그 공사 금액이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까진다 그랬죠. 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거기서 온갖 들을 말 못 들을 말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고 나름대로 풀어낸 사람들이 자존심 다 꺾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주머니에 돈 15푼 안 남는다. 그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30년이 넘도록 반복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도 계약 위반을 누가 먼저 시작했죠?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막강한 법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우리가 소송도 못할 것이고 맨 땅에 한다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계란을 바위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계약 위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과격하게 비교를 했던 게 깡패 양아치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결론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시면 같은 노가다쟁이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셔서 알려주셔야 돼.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1군이라 그랬어요. 2군, 3군 참 어마어마한 업체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통사정을 하고 아무리 울고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하도급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돈 못 벌게 하려고 약 올라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신형 카고 크레인 1억 4천만 원짜리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대기업에서 무슨 짓을 하던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 내 카고 크레인, 5톤 카고 크레인 차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창호 개방해서 창호로 놓든 어쨌든 나는 얼마든지 너들이 지랄해도 난 남길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말을 노가다쟁이들한테 공표를 하고 공유를 해주셔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 희생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개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영 처리가 정답입니다. 일당공을 부르던 비계공을 부르던 불러서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 그들 나름대로의 일정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직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직영 처리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적게 드리려고 변칙적인 수단을 부렸던 것이 지금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언제 사람이 떨어지고 추락해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있는 그런 현장들만 외주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직영 처리하게끔 절대 하도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도급 업자가 안 들어오는 걸 깨닫고 전국 방방곡곡 호구 찾아 산말리, 영세 사업자 호구 찾아 산말리를 해요. 어디 호구 없나? 어디 만만한 사업자 없나? 개인 사업자 없나? 이걸 찾아다닙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하도급업자를 못 찾고 이제는 일개 하도급업자에 그런 외주를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으면 직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직영 처리를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뭐 먹고 사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물주와의 다이렉트 계약이라든가 또 뭐
목조주택, 전원주택, 또 등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교육 안 하고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안전교육 아시죠? 우리가 잠깐 5분 떠드는 게 정말 극한의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관리가 10시간, 100시간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저희 같은 인물들이 5분, 10분 교육하면은 무시무시한 안전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하니 개인적인 거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쪽에 집중을 해서 생업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나이 60이 많은 거고 요즘 나이 때는 뭐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느낀 거는 일단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서 위장이 돼 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원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이빨만 부득부득 하지 마시고 또 그 화를 주체를 못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둥글게 적당히 우리끼리라도 즐길 거 즐기고 그 어지간한 건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정치권에 닿을 것도 아니고 그 나라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그래도 부드럽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허나 저는 좌도 우도 못마땅합니다. 해서 중도를 택했던 것이고 차라리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내가 나라를 만들어서 내 공학을 세워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차라리 불가능한 얘기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어디에 기대하고 어디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이고 어이구 40분이 넘었네. 뭐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할게요.